이봉창은 누구인가? 이봉창은 1901년 경성부 용산구 원정에서 부친 이진구 씨와 모친 손 씨 사이의 이남중 차남으로 출생했다. 손이 형의 이름은 범태였다. 부친에게는 주간남과 정봉이라는 첩이 있었는데 주 씨와의 사이에는 봉준, 봉운, 종대라는 3명의 아들을, 정 씨와의 사이에는 덕희라는 외동딸을 두었다. 부친은 사업 수완이 뛰어나서 건축 청부업과 우마차 운송업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고 1900년경 목재상으로 전업했다. 그래서 이봉창은 어릴 때는 아무런 아쉬움도 없이 성장하여 향리 용산에서는 사람들이 저 애가 이진구의 아이라고 했고 학교에서도 2학년 때까지 선생들이 특별히 보살펴 주었고 학생 동료들도 나를 중히 여겼다고 회고했다. 1911년 이후 집안의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다. 부친이 악성 매독에 걸려 3년여 동안 집안에 틀어박혔고 자연스럽게 사업에도 소홀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사방에서 사모은 제목들이 대홍수에 떠내려가 막대한 손실도 입었다. 설상가상으로 이마이라는 일본인에게 세 채의 집문서를 사기당하는 일마저 발생했다. 그래서 이봉창이 11세가 될 무렵 가족은 용산구 금정으로 이사했다. 기울어가는 가세에도 대단한 도락가였던 부친은 2명의 첩을 들여 그들의 생활까지 꾸렸다. 부친은 주씨와 딴살림을 차렸고 모친과 조모는 형 부부와 함께 살았다. 큰형이 그날그날 벌어오는 수입에 가재도구를 저당 잡히거나 팔아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궁핍한 생활이었다. 지병을 앓던 모친은 1927년, 부친은 1930년 사망했다. 하지만 당시 오사카에 체류하던 이봉창은 양친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봉창은 1908년부터 약 3년 동안 서당에서 수학했고 1911년 경성부 청엽정, 효창원 인근의 4년제 문창학교에 입학했다. 14에서 15세에는 불운하게도 말라리아와 관절염을 앓았다. 그 때문에 환절기에는 전신의 관절이 쑤시는 고통에 시달렸다. 취미는 야구, 탁구, 바둑이었고 주량은 대략 소주 한 대였다. 1914년 문창학교를 졸업한 뒤 생활난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일본인이 경영하는 와타이세이토 과자점에 점원으로 들어갔다. 1916년까지 3년을 근속했고 처우는 식사 포함 월급 7에서 8원이었다. 1917년에는 경성부 한강통에 소재하는 무라타 약국 점원으로 전직했다. 숙식 제공의 기본급이 약 10원이었고 판매 성과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했다. 월급은 대략 13에서 14원 수준이었다. 1919년 8월 무라타 약국을 그만두고 남만철도 용산정차장 시용부로 전직했다. 얼마 뒤 1920년 1월 역부, 2월 전철수, 10월 연결수로 승급했다. 월급은 대략 47에서 48원으로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1924년 4월 일본인에 비해서 낮은 승급률과 월급 그리고 용원 승진 탈락 등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고 용산역 연결수를 사직하고 말았다. 그런데 당시 함께 근무했던 다른 조선인 동료들은 모두 용원으로 승진했다. 이봉창의 나태하고 방탕한 생활 태도를 고려하면 민족적 편견 때문에 승급에서 뒤처지고 급료가 오르지 않았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그는 용산역 전직 이후 부친과 불화를 겪으며 주색에 빠져들었고 화류병에도 걸려 고생했다. 1924년 퇴사 당시 400에서 500원의 큰 빚을 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였고 퇴직금을 받아서 차금을 청산하려고 사직을 결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반 퇴직이 아니라 의병퇴직이었다. 역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의병퇴직을 하면 퇴직수당을 더 많이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철도병원에서 2개월에 걸쳐 무릎 관절염 진단서를 받아 의병퇴직을 신청했고 더 많은 퇴직수당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용산역 연결수를 그만둔 뒤 이봉창은 약 1년 반 동안 취직하지 않은 채 청년회를 조직해서 용산 금정의 관제며 보존 운동과 하수구 청소 그리고 야간 경비 등 봉사활동을 하며 지냈다. 그러다가 1925년 11월 일자리를 찾아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게 되었다. 조카딸 은임이 마침 오사카에 식모살이를 가게 되면서 그 급료를 선불로 받아 여비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봉창은 오사카에 도착한 이후 신문 광고를 보고 오카다상의 판매원으로 취직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급료를 받을 수 없어 1개월도 안 되어 1925년 12월 말 사직했다. 3개월 후 1926년 2월 다케다쿠미의 상용 인부로 채용되었고 오사카 가스에서 기노시티 쇼조라는 일본인 가명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1926년 9월 각기병에 걸려 약 1년여 동안 요양해야 했다. 1927년 5월 오사카 가스에 복귀했지만 같은 해 12월 초순사직했다. 그 이유는 친구 동생의 입원 수속을 도와주느라 3, 4일을 무단결근했고 이후 회사가 제대로 된 일거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퇴직 후 한동안 빈둥거리다가 오사카 부두에 석탄 짐꾼 노릇을 했고 1928년 2월 스미토모 제강소 아마가사키 출장소 상용 인부로 취업했다. 조장 야마노의 신임을 받아 5, 6명의 인부를 부리며 유쾌하게 근무했다.
1928년 11월 9일 조선인 아마스미와 일본인 이와타와 함께 11월 10일 교토 고쇼에서 거행하는 천황 즉위식을 배관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일 오전 7시경 고조 경찰서 소속 순사들이 배관자의 검문, 검속을 시작했다. 그는 마침 고향 친구가 보내온 한글 섞인 편지를 소지했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는 11일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그는 자신이 조선인이라서 피검되고 구금된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당시 이봉창이 구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면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었다. 몇 줄 안 되는 편지를 해석하는데 11일이 걸렸다는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후 이봉창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술과 도박에 빠져들었고 얼마 안 되는 돈을 탕진하고 말았다. 1929년 1월에는 아마가사키 출장소 일도 실증이 나서 사직했다. 이후 오사카와 고베의 막노동판을 전전했지만 육체노동에 적응하지 못하고 곧바로 접었다. 1929년 2월 한 일본인의 소개를 받아 오사카 스루아시 야마노 비누 상점에 취직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판매대금 100엔을 횡령해 도쿄로 도주했다. 이봉창은 상점 주인이 자신이 조선인임을 알아차리고 불신했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변명했다. 도쿄에서는 직업소개소의 도움으로 고구마 도매상 짐꾼으로 취업했지만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1930년 3월 마스이 이치오라는 이름으로 교바시의 사카구치 해산물 도매점에 취업했지만 이 또한 4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이유는 동업자와의 경쟁에 염증을 느끼고 친구를 만나거나 매춘하기 위해 2, 3일간 무단결근하며 점주에게서 한심스럽다는 질책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다음 달 8월 마스이란 이름으로 오오키 가방점에 판매원으로 취업했다. 하지만 요코스카 출장 중에 음주와 매춘을 했고 회사 돈 5, 60엔을 횡령해 탕진하고 말았다. 12월 말 횡령한 회사 돈을 변제할 길이 없자 재차 5, 60엔 상당의 회사 돈을 추가로 횡령해서 오사카로 도주했다. 1930년 12월 초순 전에 오사카 막노동판에서 알게 된 박태상과 재회했다. 이봉창은 그로부터 상해에 가면 영국인이 경영하는 전차 회사가 조선인을 크게 우대한다는 것과 임시정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상해 도항을 결심했다. 1932년 1월 폭살 테러 사건 발생 직후 취조해서 이봉창은 실은 그때는 상해에서 독립운동에 참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영국인이 경영하는 전차 회사에 들어가 앞으로 떳떳하게 조선인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생각만으로 상해 도항을 작정했습니다 하고 진술했다. 상해 도항 당시 지참금은 약 50엔이었다. 이 가운데 20일에는 마스무라 슈조라는 이름으로 배표를 샀고 1930년 12월 6일 오사카 축항에서 상해로 가는 사카오키마루에 승선했다.